지금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는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두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실 거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거 보고 저희가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말씀했죠? 근데 특검에서는 이미 지지난 공판에서 박수박에 대한 공수처 조서는 열람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법정에서 말을 했습니다. 뭐 변호사님께서 저보다 뭐 잘 아시지만 이제 그 거절을 사유로 신청하신 거는 재판부에서 당연히 알고요. 그게 이제 요건이거든요. 근데 그 요건이 해서 와도 어차피 검찰 쪽에다가 거꾸로 또 의견을 반드시 물어보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가지고 그 절차를 지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미 말씀도 드린 거고 검찰 쪽에서도 지난번에 절차상 정식으로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도 하셨고, 예,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효민 씨 지금 증인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잠깐만요. 지난 길에 저희 재판부에서 이제 길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 조금 이 부분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검증 절차로 진행을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반효민 씨가 오늘 핸드폰 들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한 상태고, 검증 절차로 하기로 하면 잠깐 준비하실 시간을 조금 드리고, 약간 양쪽 준비하실 시간 드리고 다시 개정해서 검증 절차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쪽 파일. 재판님,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을 하시라고요. 예. 재판님, 그건 또 다른 이슈 아닙니까, 재판님? 예, 말씀하시죠. 이하상 변호사님.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결국 그 원본 파일이 반효민 중령의 핸드폰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검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메타 정보하고 본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예, 메타 정보는 맞습니다. 그 핸드폰 전자정보의 생성에 관한 기록들, 주변 기록들이거든요. 그거는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효민 중령이 주장하는 날짜에 과연 생성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건 검증이 맞고요. 일단은 파일 크기, 파일명을 좀 약간 또 바꿨기 때문에 대조를 해보려고.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은 검증입니다. 제가 다른 사건은 지금까지는 나중에 증거배제 결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변호사님들 주장하시는 그때도 이게 파일 이름이 좀 바뀌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다 싶어서 검증 절차를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검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그 성질과 내용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검증 대상은 메타 정보에 국한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음성 정보, 녹음 파일에 대한 것들은 압수영장을 발부하셔서 그 전자 정보를 따로 추출하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획득을 하셔서 그게 추가로 더 필요하면 그건 법원에서 더 하면 되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 일단은 핸드폰에 있는 그래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반효민 씨 일부러 안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반효민 씨가 핸드폰에 그때 파일을 갖고 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파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한 다음에 어떻게 어디서 드러나게 합니까? 그 파일 정보 있잖아요. 포렌식을 해야지 정보가 저희가 가독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니까. 삭제하거나 그랬으면 이제 포렌식이 필요한데, 그때 분명히 말씀으로는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지서부터 해가지고 확인하고, 파일 이름 고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그 날짜랑 시각은 언젠지 파일 정보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쌍방 쪽에서 확인하셔서 그 부분 보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반효민 중령의 핸드폰을 열어서 저장된 파일이 있는지 파일명을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지난번에 증언을 그렇게 하신 걸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 다음 절차는 그게 맞으면, 맞으면 저희끼리 이제 또 증거 채택 여부를 합의를 해봐야죠. 채택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재생하신다고요? 그렇죠. 채택하면. 그거는 안 되죠, 재판님. 결국 재생을 목표로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타 정보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녹음 자체에 대해서는 압수를 통해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뭐 자꾸 이제 이하상 변호사님 항상 걱정하시는 게, 재판부가 이거 틀려고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반효민 씨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모르죠. 검사님들도 지금 몰라요. 진짜 딱 있다고 했는데 또 파일 없습니다. 갑자기 그래 버릴지, 또 파일 이름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지금 파일이 지난번에 2번 바뀐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바뀐 거 파일이 안 바뀐 상태로 있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더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 크기, 이름, 파일명,
가지고 있는 게 맞다 했는데 저희끼리 또 합의를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메타 정보까지 추가로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효민 씨한테 다음에 또 한번 나와달라고 하고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뭐 하든 검증 영장을 하든 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그 핸드폰을 개방을 해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 파일의 명칭을 먼저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절차는 다시 저희들과 협의해서 진행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견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오히려 저는 자꾸 뭐가 걱정이 되냐면 제가 감히 뭐 변호사님 말씀에 토를 다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님께서는 오히려 저보다 재판부는 열려 있는데 오히려 변호사님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론을 내리시고 놓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않습니다. 결론이 그렇다면 저희가 뭐하러 그런 절차를 해요. 근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재판부에 제공이 되고 재판부가 재판부 심리를 오염시킬까봐 저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잠깐 드리려고요. 그 재판에 잠시만 저희가 오늘 증거를 제출한 게 있는데요. 예. 79호증 예. 검사 측에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지미 변호사님 내신 거죠? 79호증입니다. 79호. 오늘자 요거 예. 이거 사무관님 잠깐 오늘자 증거 제출서 잠깐 진술하시는 걸로 요까지 진술하시는 걸로. 예. 변호사님들 아직 안 받아보신 거죠? 검사님들. 예. 저희가 검사님들 아직 안 받아보신 거죠? 예.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예, 말씀하시죠. 앉아서 마이크 가지고 말씀하시죠. 예, 이 부분 제시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해 없으시죠? 예. 예. 이거 제시하고 지금 말씀하시죠. 곽정근 수사기록 순번 1128 박정환 진술조서의 일부로 이제 박정환의 그 휴대폰 메모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정보에 해당하거든요. 그 전자정보에 해당하고 전자 파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기일에 저도 지금 기억이 조금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을 하려고 하셨고 이 부분까지 제시를 하셨어요. 검사님께서.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반여민 그 녹취 파일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정보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인 어떠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자정보도 마찬가지로 당일에 이제 어떠한 그냥 구두로는 뭐 휴대폰에 있다 뭐 이렇게 그 참모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고 그렇다면 그 해당 정보는 왜 그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떠한 뭐 적법성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저희는 의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디지털 정보라는 게 저희는 사실 매우 한정적으로 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사실 그날 진정 성립하면서 그 박정환 참모장의 그 진정 성립을 하면서 그때 사실 검사님이 이제 증인에게 직접 제시하는 그 원본이나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저희가 제공받은 이거거든요. 지금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정보인데도 뭐 이 파일이 조작됐느냐 뭐 아니면은 뭐 동일성이 유지가 되느냐 원본성이 있느냐 무결하냐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이 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뭐 제 휴대폰 찍어가지고 준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전자정보나 어떠한 이 디지털 정보의 어떤 무결성이나 원본성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그 해당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사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측의 주장으로 선회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나왔던 디지털 증거들은 전부 다 어떠한 결정이 있어야죠. 그리고 원본 파일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 측에서 이 녹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뭐 검증의 방식으로 해달라는 걸 그걸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돼야 된다는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정을 사실은 재판부께서 사전에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내용은 그러면 진정 성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희도 알 길이 없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원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진정 성립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증거물로서의 증거 능력을 획득하는 절차 또는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재판부께서 먼저 나서서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검사의 어떠한 주장이나 요청이 없으면은 그냥 증거 채택이 된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이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 변호사님 좀 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드리면 될까요? 아니 조금만 아, 예, 금방 보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네, 여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고 사진으로 저희가 이제 4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이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검사님이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처음 보는 겁니다, 사실은. 디지털 증거라는 게 다 그런 식이죠,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부 다 마스킹 처리가 돼서 알지도 못하고, 뭐 저희가 뭐 그동안 계속 검사님 쪽에서 뭐 주장하는 것이 뭐 어떤 것이 뭐 무결한 것이냐, 어떤 것이 뭐 동일성이 아니라는 것이냐, 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라 그러는데 그런 입증을 먼저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다. 근데 지금 이 절차 말고 지금 곧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아닙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받은 것은 4번이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마스킹까지 해가지고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작된 사진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걸 보고 저희 보고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까지 이 자리에서 구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이 자리에서 증인에게 물어봐서 원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연히 아주 우연한 사정으로 증인이 그걸 갖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그걸 또 검증을 해서 재생을 하게끔 한다. 이거는 부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증거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